자, 이제부터 새로운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이제부터 3.1 운동이 발발했다인데 일단은 세계사도 같이 한번 알아야 돼. 뭐냐면 큼직큼직한 세계적인 이슈를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큼직큼직한 이슈. 1910년대에 큼직한 이슈 뭐가 있었을까요? 1914년부터 18년까지 이어졌던 무엇? 네, 맞아요. 자신있게 얘기하지. 세계 1차 대전이었었고요. 1차 대전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청나라 봐봐. 청나라 아편전쟁에서 지고 뭐 맺었어? 조약 맺었지. 1차 아편전쟁에서 졌을 때 난징 조약, 2차 아편전쟁에서 졌을 때는 베이징 조약과 텐진 조약을 맺었었잖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계속 이권이 침탈당하는 게 다 강화도 조약, 조일수 조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이런 조약들을 계속 맺었다는 거. 조청 상미 수륙 무역 장정 같은 것들. 아, 조약을 맺어야지 하면서 1918년 종전하자마자 파리 강화회의, 이런 것들, 큼직큼직한 사건들. 1920년대에 큼직한 사건은 뭐가 있었을까요? 1920년대에 큼직한 사건들. 자, 1920년대 큼직한 사건은 1929년 바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경제 대공황이에요. 주가가 폭락했었던 경제 대공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930년대 큼직큼직했었던 이슈 뭐가 있었을까? 바로 1931년과 1937년으로만 쓸게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 얘들아. 근데 요걸로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31년에는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 이 있었다. 자, 그럼 1940년대에는 큼직큼직한 사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요것도 이제 여기랑 이어지거든. 바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무슨 전쟁?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있었다. 세계 1차 대전은요, 연합국이 있었고, 그리고 이 독일 있잖아. 독일 하면 딱 게르만 생각나지 않아요? 게르만족들 대표들이 이제 모였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쉽게 게르만이라고 써볼게.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나라들, 독일에 붙었던 나라, 일단 헝가리 제국뿐만 아니라 마지막 줄 잘못타가지고 멸망했었던 오스만 제국, 지금의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계 2차 대전은요, 요거는 연합국 vs 추축국이야. 연합국, 추축국. 뭐, 이 추축국은 많지 않습니다. 딱 3개만 써볼게.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전범국이에요. 전쟁 범죄 국가들, 추축국. 이렇게 있었다. 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1941년에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요거 일단 진주만 공습, 일본이 건드린 것이에요.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했다. 자, 그리고 1943년 태평양 전쟁까지 요 시기를 같이 알아두면은 공부할 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이야. 그래서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는요, 우리가, 야, 얘들아, 갑자기 느낌이 확 달라지지 않아? 전쟁하잖아. 요거는 우리가 그다지 껴있던 전쟁이 아니야. 세계 1차 대전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강대국들이 제국주의가 팽창해가지고 터져버리는 게 세계 1차 대전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럼 우리는 식민지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는 오히려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1930년대부터는 이 세계 2차 대전 추축국에 일본이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동북아시아에서도 위기를 맞게 되고 우리도 힘든 시절을 보내.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해서 워워 시기라고 합니다. 전쟁이 뭐야? war잖아요. 전쟁 시기, 워워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이 계속 일어나던 살벌하던 시기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재원이가 질문을 했어. 선생님, 이 징병제가 뭐예요? 징병.
공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 워워식이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1910년대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1920년대 요거를 쓰는 거 깜빡했네. 요거 위에다가 하나만 더 써줘. 아까 선생님이 수업 딱 끊었던 부분 있지? 소련이 만들어졌던 거. 그것도 같이 쓰면 도움이 매우 될 것 같아요. 이거 경제대공황 그대로 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가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사회주의라는 포인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1917년 이때 아까 레닌이 혁명에 성공했다 했잖아. 러시아에서 레닌이 혁명을 성명하면서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약소국들한테 약속을 해요. 약소국은 약한 작은 나라들, 약소국들에게 이제 독립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들한테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 민족 자결의 원칙이야. 민족 자결의 원칙. 무슨 뜻이냐? 너희의 운명은 니들이 정하는 거야. 너희들은 약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계속 지원해 주겠다. 너희들도 자유를 찾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민족 독립을 약속했어. 근데 이게 막 엄청 큰 파장을 불러왔던 건 아니고, 사실 이 민족 자결의 원칙 하면은 파리 강화회의 때, 이거는 이제 파리 강화회의 회의에서 미국의 28대 대통령 되시는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레지던트 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이승만 대통령이랑 같은 대학교를 나왔어. 자, 미국의 윌슨 선생님은 수업 중에 쓸데없는 소리 잘 안 해요. 영상 틀어놨은 시점에서 프레지던트 대학교 이거 이따가 배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용이랑도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내용들 이제 필기할 때 같이 적으면 더 도움된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해. 이 민족 자결주의, 이 식민지 국가들아, 너희의 운명을 남한테 맡기려고 하지 마. 너희의 운명은 누가 정하는 거야? 니들이 정하는 거야. 독립해, 일어서. 알겠지? 언제까지 식민지배 당하면서 언제까지 약하게 살 거야 하니까 식민지배를 당하던 이런 약소국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게 되는 거야. 와, 그래, 우리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식민지 국가들한테 윌슨은 독립을 약속해요. 근데 이거는 뭐였냐면 바로 이 세계 1차 대전의 패전국 국가에만 해당이 됐었다. 어떻게 보면 연합군들이 이 패전국 국가의 식민지를 더 먹기 위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패전국 식민지에만 해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이 당시에 연합국, 일단은 영국이 나중에 세계 1차 대전 때 나중에 참전을 한단 말이야. 영국이 나중에 참전을 했어. 그러니까 유럽 국가를 봐봐. 영국이 섬나라지. 저기 서쪽에 있는 섬나라잖아. 그러니까 독일은 영국이랑 또 가까이 있는데 진짜 너무 꼴배기가 싫은 거야. 영국은 해상 최강대국이었어, 이 당시에. 그래서 영국이 뜨는 순간 우린 끝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왜냐면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독일이 있잖아. 여기 프랑스 있지. 여기 위로 뭐 있어요? 러시아 있잖아. 그러니까 러시아랑 여기 프랑스랑 독일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바다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바다에 있는 영국 섬나라까지도 우리를 공격하면은 완전 고립이야. 그치? 그러니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자? 영국을 고립시켜버리자라고 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시작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시작해서 얘네들이 못 나오게 해. 영국 고립시켜버려. 못 나오게. 그냥 나올 수가 없게. 그러니까 잠수함이 계속 이렇게 있다가 누가 지나가, 배가 지나가는 게 보여. 그럼 무조건 다 격추시켜버리는 거야. 다 격발을 시켜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게. 근데 이때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미국 상선을 2대나 맞췄던 거야. 그래서 미국이 너네 장난하냐? 하면서 미국이 1917년에 참전을 했어요. 와,
이렇게 영국과 미국이 연합국에 참전을 한 거잖아. 잘 봐. 우리 지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일본은 영국이랑 두 번째나 이 협약을 맺었었어. 영미래, 미안해요. 이 영국과 일본, 영일 동맹을 두 번째나 맺었었잖아. 찬이야, 일어나. 자, 영일 동맹이 첫 번째 맺었을 때 무슨 뜻이었어? 영국에서는 인도를, 일본에서는 조선을 먹겠다라는 약속이었고, 미국이랑 일본 뭐 맺었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었지.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일본의 가스라와 미국의 테프트가,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조선 먹겠다라는 걸 약속했던 거야.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쫄래쫄래 따라왔었던 일본도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일본은 사실상 연합국에 참전했던 거야.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연합국이었고 승전국이었어. 승전국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상관이 없었던 거야. 패전국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한테 큰 귀감이 되었었다는 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야. 1922년이네. 갑자기 미안합니다. 1919년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잖아요. 그치? 그때 국 내에서, 여기는 이제 국외고, 여기는 이제 국외고, 여기는 국내입니다. 국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1919년 우리들의 가슴에 불 질러놓고 책임져. 그치? 너네들 가만히 있지 마 라고 얘기했잖아. 우리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물론 우리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도 이미 마음은 움직였어. 그래서 고종이 저기 만주나 다른 곳에 망명정부를 세우겠다는 소문이 도는 거야. 아,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 보겠다. 망명정부를 세우겠다는 소문이 도니까 사람들이 고종 다시 복위할 수 있겠구나. 다시 제위할 수 있겠구나가 됐던 거야. 그러면서 고종이 망명정부를 세운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이미 너무 뭐에 지쳐 있었냐면은 그것에 지쳐 있었지. 무단 통치에 너무 지쳐 있었어. 무단 통치에 대한 반발. 통치에 대한 반발이 이제 심화되고 있을 때 1919년 1월에 제 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26일쯤 됐을 때 고종께서 갑자기 돌아가세요. 왜 돌아가셨냐면은 고종이 식혜 한 잔을 드셨거든? 근데 식혜 한 잔을 드신 다음에 하더니 쓰러지셨어. 그리고 3일 밤낮처럼 사람 몸에 풍선 이렇게 바람 넣듯이 몸이 점점 부풀더래. 그래가지고 옷을 못 벗길 정도로 몸이 이렇게 불어난 거야. 그래서 한복을 잘라내야 됐었대. 옷을 벗기려면은. 그 정도로 몸이 막 불고 하더니 고종께서 결국엔 돌아가셨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고종께서 드셨던 식혜에 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종 독살설이 돌았던 거야. 고종 독살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고종이 망명정부를 세운다고 하니까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가 됐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분노하게 되고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3월 1일 고종의 인산일, 그러니까 장례식으로부터 이틀 전에 우리도 독립을 외칩시다가 됐던 거예요. 자, 요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1919년 2월 다시 국외로 돌아가 봅시다. 3.1운동보다 더 전이었어. 외부에서 먼저 활동을 해줬어. 국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싶어도 무단통치기잖아. 무단통치기는 얘들아 선생님이 써주진 않았지만 조선인들 3명만 모여있어도 일단 때리고 봤단 말이야. 일단 때리는 거야.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뭔가 모의를 하고 뭉쳐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 게다가 이미 신문지법으로 1907년에 이완용 학부대신 이완용이 신문지법 제정해가지고 신문지에다가 너도 아무 말 막 이렇게 못 썼잖아. 그치? 그렇게 언론 결사의 자유를 탄압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뭉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국외에서 벌써 활동을 해줬던 거야. 이게 먼저 1902년 만주 있죠. 선생님 이따가 지도로 그려줄게. 여러분들은 만주라 그래도 어딘지 잘 모르더라. 만주, 길림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집 이러던데 길림에서 독립운동가 39분이 요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호 독립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야. 무호 독립 선언.
독립운동가 39인 중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이름을 들어본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독립운동에 힘쓴 독립운동가 바로 신채우, 박은식 선생님도 계셨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선생님들이 무독립선언을 한 거야. 무독립선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걸기하라 독립군! 독립군은 일제히 천지를 휩쓸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독립군은 일제히 천지를 휩쓸래. 그러면 휩쓸라는 게 이렇게 달려나간다는 뜻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무독립선언서 마지막 줄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자, 찬이야, 뭐밖에 없냐? 육탄혈전. 뭐라고요? 네, 육탄혈전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룩할 수 있다. 육탄혈전 딱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이야? 싸우는 느낌이지. 맞아요. 우리가 피를 보고 전쟁을 해야지만이 독립을 이룩할 수 있다.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가 무호독립선언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같은 연도 1919년 2월 8일에는 이번에 우리들 학생들, 일본에 가 있는 일본 유학생들이 이 YMCA 회관에서 이제 28 독립선언식을 하게 됩니다. 자, 2월 8일에 이제 일본, 여기 동경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하게 된다. 28 독립선언. 선생님 조금 선언서 낭송. 조금 흥분했나봐. 글씨가 약간 조금 이렇게 치우쳤는데 알아볼 수 있죠? 조금 줄을 맞춰서 이렇게, 오케이? 줄 맞아요? 네. 28 독립선언서 내용을 보면요, 뭐 무장을 써라, 뭐 어떻게 해라, 비무장 시위를 해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근데 28 독립선언서는 딱 보자마자 여기에서 느낌이 와. 어디에서 느낌이 오냐면 요거 유학생이라는 부분. 유학생이라는 건 학생들이잖아. 학문을 연구하는 아이들이잖아. 그렇지? 똑똑해. 그래서 28 독립선언문을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어디부터가 잘못됐냐? 한일 강제 병합부터가 잘못됐다. 우리의 의사는 없었다. 조곤조곤 따지면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충분히 우리가 딱 보자마자 무호독립선언서랑 이 28 독립선언서를 구분할 수가 있을 거야. 이따가 문제로 한번 보여줄게요. 학생들이 이렇게 28 독립선언까지 하게 되니까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가 됐던 거야. 우리 탑골공원에 모여서 고종의 인산일에 함께 모여 만세운동을 벌이자가 되었던 것이죠.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 당시에 그럼 1910년대에 탄압받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조선인 3명만 모여 있어도 무조건 맞았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맞았어. 그러면은 딱히 물을 필요도 없이 얘네들이 어울려 있어도 그렇군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학생. 학교에 모이잖아. 그치? 그래서 학생들과 또 뭐 있겠어? 종교 얘들아.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종교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게 된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오가게 된다. 3.1운동을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그냥 3.1운동 하나로 뭉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야 된다고 보거든. 선생님이 단계별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1단계입니다. 1단계. 학생들이 이제 종교인들, 민족 대표야. 종교인들이 민족 대표였어. 민족 대표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독립선언문을 낭송하기로 해. 탑골공원에서. 그래서 딱 그 당일이 됐어. 우리가 이 시기를 점화기라고 그래요.
불을 붙인 거야. 점화기라고 이야기를 해. 자, 이 점화기 일단은 약속 당일이 됐는데 민족 대표들이 여기가 아니라 딴 데를 가는 거야. 분명히 탑골공원에서 우리랑 같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문, 기미독립선언서 딱 읽고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운동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안 와. 이 사람들이 딴 데를 갔어. 어디를 갔냐면 서울 태화관 음식점을 간 거야.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29명이 모여서 29명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헷갈리겠다. 민족대표의 33명의 서명을 한 독립선언서를 낭송합니다. 그리고 자수해요. 그 자리에서 잡혀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래? 쌤이 여기 쓰고 있을 때 동안 민족대표 33인의 서명을 한 독립선언문을 낭송하고 체포가 된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을 그렇게 다 모아놓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냐면 이게 만약에 약속한 그 탑골공원에 가가지고 하게 되면은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 거야. 그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이들끼리 이제 바로 당일에 위치를 바꿨던 거야. 그리고 나서 아무리 기다려고 목이 빠지라 기다려도 오지 않는 우리들의 민족 대표들. 민족 대표가 대체 누군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다양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나처로교, 단군교 어려워. 그럼 천도교라고 외우세요. 천도교 신자의 손명희 선생님. 그리고 알 수 없어요. 시 알지? 알 수 없어요라는 시. 아는 것 같아요. 불교의 한용운. 불교 한용운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민족 대표로 있었던 것이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기다리다가 아이고 안 오네? 그럼 우리라도 탑골공원에서 결국에는 이 시민들과 학생들이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야 이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겠다 하면서 시민과 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낭송하고 이제부터 일제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1단계야. 불을 지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선생님 잠깐 비켜줄게. 필기할 수 있게. 자, 닷을 쓰신 것 같으니 여기 밑에다가 이어서 써볼게요. 요 아래로 아마 2단계, 3단계까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일제히 이제 비폭력 시위를 하게 되면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야. 독립선언식 거행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 자,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점점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되고 중소도시로 점점 퍼지게 되겠지. 이게 점점 퍼지다가 이화학당의 유관순 열사님, 1919년 4월 1일에 유관순 열사께서도 이제 학생들과 만세 시위, 종로 시위에 참여를 해서 서울 종로에서 시위를 참여를 해. 학생들이 잡히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동맹을 맺고 휴교를 한다는 거야. 알겠지? 이화학당의 유관순 열사도 시위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종로 시위에 참여를 한 다음에 참여를 하고 학생들이 학생 동맹 휴학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럼 어디 가서 할 거야? 독립운동. 유관순 열사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야. 유관순 열사 고향 아는 사람? 아우네 들어본 적 있어? 아우네 장터 안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그렇군요. 자, 유관순 열사의 고향은 천안입니다. 천안, 병천. 아우네에 가서
시장이야, 시장. 이 시장통에 가가지고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저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대한독립 만세! 아저씨!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 그래. 서울에서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 우리도 참여해야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이제 주요 도시로 점점 확산이 되던 시기다. 확산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는 만세 시위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하면 만세 시위지. 유관순 열사가 이제 총 들고 칼 들고 대한독립 만세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아는 이미지가 맞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만세 시위, 비폭력 시위였다는 것이죠. 비폭력 시위. 이렇게 써보고 살짝 비켜줄게요. 자, 이렇게 비폭력 시위로 점점 내려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이 독립운동을 우리 조선 한반도에서 서울에서 시작했잖아, 그지? 지금 여기 병천으로 점점 내려오는 거잖아. 지방으로 곳곳이 퍼진다고, 얘들아. 그치? 지방으로 곳곳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뭐야? 시골이야. 그치? 시골이야. 농촌으로 확산이 더 나중에 돼요. 이 2단계를 우리가 여기가 이제 점학이면은 2단계를 도시 확산기라고 그러거든. 도시 확산기, 도시로 먼저 확산이 되고 학생들이 중축이 돼가지고 도시로 확산을 시키고 3단계는요 내려오면서 이제 시골로 내려오게 되는 거야. 농촌 확산기입니다. 뭐라고? 농촌 확산기. 자, 농촌으로 확산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복습할 때 얘기를 했어. 1910년대에 가장 우리 민족들을 괴롭혔던 거 뭐였을 것 같아? 때리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때리고 또 목소리도 못 쓰게 만들고 목까지 뺏어가, 토지까지 뺏어가. 토지조사령, 얘들아. 여러분들이 지주인데 땅을 뺏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누가 제일 화났을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학생들과 농촌 사는 분 중에 누가 제일 화났을까? 그렇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화났다는 게 포인트야.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나 있었어. 왜? 토지조사령에 대한 토지조사령에 대한 반발심이 컸던 우리 농민들이 이제 농민 시위를 참여하게 된다. 농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던 시기, 이 3단계부터는요, 농민들이 괭이나 밭을 가는 괭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논기구, 낯을 들고 싸워요. 이때부터는 폭력 시위의 양상을 띠게 됐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르시겠죠? 뭐가 묻었네. 자, 이해가 더 빠르시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때까지는 폭력을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비폭력 시위였다. 하지만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폭력 시위가 된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렇게 3.1 운동이 끝이 나냐? 자, 봐봐. 우리나라가 대한독립 만세를 그렇게 외치던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4월 15일. 지금 우리가 수원에 살잖아, 얘들아. 이때도 수원이었어. 수원의 한 마을이었는데, 제암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학교에서 단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제암리 학살 사건. 자, 제암리라는 마을에서 1919년 4월 15일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할 말이 있대. 미안하대. 잘못했대. 용서를 구하겠대. 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교회로 다 오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로 오라고 하니까 무슨 느낌이야? 교회에서 나쁜 짓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반성하는 곳이잖아, 거기는. 그치? 그래서 여기로 오라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반성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이 교회로 사람들이 다 모였었는데, 이 교회에서 일본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총칼로 꾸역꾸역
교회로 안 들어가면 발포를 하고 칼로 찌르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불을 지른 거야. 당시에 제암리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우리 민족은 더욱 화가 나서 이 무장 시위에 이 폭력 시위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됐을 때 이때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미안! 오키 미안! 중지! 미안! 이제부터 너희들의 문화를 존중해 줄게. 문화 통치기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문화 통치기가 들어서게 된다. 국외로까지 이제 사실 이 3.1운동은 크게 퍼져요. 그래서 3.1운동은 국외, 특히 만주 지방으로 더 멀리 퍼지게 된단 말이야. 만주는 어느 나라 땅이야? 중국 땅이죠? 미국, 연해주 있는 러시아, 만주 할 것 없이 다 확산이 된단 말이야. 미주에서도 막 다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국외 확산이 되니까 이때 큰 귀감이 됐었던 나라가 있어. 바로 중국이야. 중국에서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5.4 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3.1 운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